2024년도 10월 전국 연합학력평가 물리학 2 문제풀이입니다. 자, 1번을 보면 자, 그림은 현대 수소 원자 모형에 대해서 학생 ABC가 대화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네요. 자, A를 보면 자, 이 모형은 전자가 발견될 확률은 어디에 나갔다. 전자가 발견될 확률은 이렇게 검게 진한 부분에서 많이 확률되고 흰 부분에서는 발견될 확률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학생 A는 틀렸습니다. 학생 B는 이 모형은 불확정성 원리를 만족한다. 학생 B는 맞겠죠. 학생 C는 이 모형에서 전자는 확률적으로 분포하고 있다. 학생 C도 맞겠네요. 그래서 맞는 것은 B, C니까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번 문제입니다. 자, 2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우선 직선줄류에 대한 자기장을 구해보면 B는 K, R분의 I로 나타낼 수 있죠. 자, 그래서 각각 도선에서 점 P까지의 거리를 먼저 구해야겠네요. 자, 이 거리는 2루트 3D가 되겠네요. 그리고 B와 P의 거리는 2D가 되겠습니다. 보면 C에 의해서 생기는 자기장의 방향은 Y축에 평행하죠. 그래서 우리가 P에서 0이 되기 위해서는 일단 X축에 대해서 A와 B에 의해서 생기는 자기장이 0인 걸 이용하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여기에 90도가 되는 게 좀 중요한 게 듭니다. 그래야지 이제 나중에 벡터를 분리를 할 때 코사인 세타를 써야 되니까 90도라는 게 중요하고 이제 자, P에 의해서 생기는 A에 의해 생기는 P에서의 자기장을 BA라 그러면 얘는 K 2루트 3 D분의 I가 되겠죠. 근데 요걸 여기는 요 P와 B를 있는 직선상의 벡터가 될 것이고 이걸 X 성분을 보면 얘를 세타라 그러면 얘가 세타가 되겠죠. 그래서 코사인 세타를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코사인 세타는 얘가 세타니까 2분의 1이 되겠네요. 그래서 4루트 3D분의 K 4루트 3D분의 K I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B에 의해서 P에 생기는 자기장을 BB라 그러면 얘는 K에다가 2D분의 I0가 되겠죠. 그리고 이것도 이제 얘는 P와 A를 잇는 직선상에 어디에 있겠죠. 그리고 세타를 얘라 그러면 얘도 세타가 되고 코사인 세타를 해주면 X가 나오겠죠. 그래서 구한 거는 이제 X가 되겠죠. 그래서 코사인 세타를 해주면 얘가 세타니까 2루트 3분의 3이 되겠네요. 그러면 4루트 3D분의 K 3I0가 되고 이 두 개가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하겠죠. 그래서 BAX는 마이너스 BX가 돼야지 0이 되겠죠. 그래서 I는 3I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문제입니다. 자, 3번 문제는 엘리베이터에 AB가 있네요. 자, 이때 이제 두 개가 가속도의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라 그랬으니까 하나는 위쪽으로 가속되고 하나는 아래쪽으로 가속이 되겠네요. 그럼 이제 A와 B를 봤을 때 A가 3L제로만큼 용수철이 늘어나고 B가 2L제로만큼 늘어났기 때문에 관성력이 아래쪽으로 작용하겠죠. 그래서 가속도를 A라 그러면 관성력이 MA만큼 각각 작용을 하겠죠. 근데 더 늘어난 것이 A니까 A는 플러스 MA가 되고 B는 마이너스 MA가 되겠죠. 그래서 A의 가속도의 방향이 위쪽 방향, 관성력과 가속도의 방향은 반대니까 B의 가속도의 방향은 아래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크기는 각각 AA라고 쓰면 되겠네요. 그래서 문제를 보면 자, 이제 중요한 게 헷갈리면 안 되는 게 C가 관측했을 때죠. 먼저 있는 바깥쪽에 있는 C가 밖에서 봤을 때 관측했을 때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기억을 보면 P에 작용한 R자 힘은 0이다.
A가 봤을 때 P가 정지해 있으니까 R자이면 0인데 C가 봤을 때는 P가 가속이 되고 있죠. 그래서 R자임 가속이 된다는 말은 가속도가 있단 말은 힘이 있다는 얘기니까 R자임이 0이 아니죠. 그래서 기억은 틀렸네요. 그리고 니은은 Q의 가속도의 방향은 연직 아래 방이다. C가 봤을 때 엘리베이터가 아래쪽으로 가속된다 그랬죠. 그래서 니은은 맞겠습니다. 이것은 B의 가속도의 크기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자 B의 가속도의 크기 요 A를 구해야 되니까 우선 용수철이 L0였죠. 그래서 A에서 봤을 때 힘을 보면 mg 플러스 A가 되는데 얘가 용수철이 2L0로 늘어났죠. K 곱하기 2L0가 되겠죠. B가 관측했을 때 Q는 mg-A가 될 텐데 얘는 K에다가 L0만큼이 늘어났죠. 그래서 일식과 이식을 이용해서 A를 G로 나타내면 일식에서 이식을 나눠주면 G-A분의 G 플러스 A는 2가 되고 G 플러스 A는 2G-2A가 되네요. 따라서 3A는 G가 되니까 A는 3분의 1 G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5분의 1G가 아니고 3분의 1G니까 틀렸네요. 맞는 것은 니은이니까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4번 문제입니다. 자, 4번 문제를 보면 트랜지스터에 대한 실험이네요. 그러면 이 트랜지스터가 극성이 어떻게 되는지를 먼저 알아야겠죠. 그래서 이 화살표의 방향을 보면 P에서 N으로 가는 방향으로 화살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얘는 NPN형 트랜지스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XY의 전류계와 볼트미터 가지고 이제 측정을 하면서 이 볼트에 따라서 XY에 흐르는 전류를 측정하겠네요. 그래서 0.2V일 때는 전류가 흐르지 않죠. 근데 0.7V가 되면 전류가 흐르니까 얘는 트랜지스터를 이용해서 스위칭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느 특정한 볼티지 이상을 걸어주면 전류가 흐르고 그거보다 낮은 볼티지가 걸려 있을 때는 전류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스위칭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면 자, 트랜지스터는 PNP형이다. 트랜지스터는 NPN형이죠. 그래서 기억은 틀렸네요. 자, 니은은 실험 결과로부터 스위칭 작용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죠. 0.2V일 때는 안 되는데 0.7V 이상을 걸어주면 스위칭이 된다는 거니까 스위칭 작용은 맞죠. 자, 이것은 다에서 컬렉터 단자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5mA이다. 자, 에미터에 흐르는 게 지금 5.05고 베이스에는 0.05가 흐르니까 컬렉터에는 5mA가 흘러야지 전류가 사라지지 않고 다 나오겠죠. 그래서 이것도 맞겠네요. 그래서 맞는 것은 니은 디귿이니까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5번 문제입니다. 자, 5번 문제를 보면 가는 직렬 연결되어 있고 나는 병렬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가에서 x의 저항을 r이라 그러면 가나에서 가에서의 저항은 r 가는 r보다 크고 r 나는 r보다 작겠죠. 그래서 가의 저항이 나의 저항보다 크겠습니다. 가의 저항이 나의 저항보다는 항상 크니까 오른쪽에서 저항이 클수록 전류가 작게 흐르죠. 그래서 Q가 가를 나타내고 P가 나를 나타내겠습니다. 문제를 보면 자, P는 나에서 R 가변에 따른 I를 나타낸 것이다. 이거 맞겠네요. 자, 니은을 보면 나에서 X의 양단에 걸리는 전압은 나에서 X의 양단에 걸리는 전압은 병렬 연결된 다 V만큼이 걸리겠죠. 그래서 니은은 틀렸네요. 자, D것에서는 X에서 소비되는 전력은 나에서가 가에서보다 크다. 자, 소비되는 전력은 VI는 I제곱 R은 R분의 V제곱 이렇게 세 개로 나타낼 수가 있죠. 근데 여기서는 R하고 V가 나와 있으니까 R분의 V제곱으로 나타내면 자, 둘 다 R은 같은데 나에서는 V만큼이 걸리죠. 근데 가에서는 여기서 걸리는 전압을 V'이라 그러면 얘는 요 두 개가 가변저항과 아래 볼티지가 서로 나눠지니까 V'은 항상 V보다 작겠죠. 그래서 저항은 같은데 볼티지가 나에서가 더 많으니까 소비되는 전력은
나에서가 가에서보다는 크겠죠. 그래서 D것은 맞겠습니다. 그래서 맞는 것은 기억 D것이니까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6번 문제입니다. 자, 6번 문제는 전기장은 두 개의 어떤 전하 Q가 있을 때 이거에서 R만큼 떨어진 데서의 전기장을 E라 그러면 이 R은 K R 제곱분의 Q로 나타내죠. 그리고 Q가 플러스이면 멀어지는 방향, Q가 마이너스이면 점전하로 다가오는 방향이 되겠죠. 자, 그래서 문제를 보면 자, C가 마이너스죠. 그러면 O점에서 C에 의한 전기장은 C를 향하는 방향이 되겠네요. 자, 이제 문제를 좀 재밌게 풀기 위해서 요 벡터를 그렸는데 이 벡터의 거리가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C는 X축으로 보면 D만큼 가고 Y축으로 보면 2D만큼이가 있겠죠. 자, 근데 O점에서 세전하에 의한 전기장이 0이기 때문에 A에 의한 전기장은 X축이니까 D만큼이 마이너스로 가고 B에 의한 전기장은 Y축으로 마이너스 Y로 2D만큼이 내려가게 그리면 0이 되겠죠. 그래서 문제를 보면 자, 기억은 O에서 A에 의한 전기장의 방향은 C가 이쪽이고 A는 마이너스 X 방향이 돼야지 0이 되겠죠. 그래서 기억은 맞겠습니다. 자, 니은을 보면 전하량의 크기는 C가 A의 루트 5배이다. 자, 니은은 계산을 해줘야겠네요. 자, A에 의한 전기장은 K D의 제곱분의 QA가 되고 C에 의한 전기장은 K 5D의 제곱분의 QC가 되는데 여기 A하고 같기 위해서는 요걸 세타라 그러면 코사인 세타는 루트 5분의 1이죠. 그래서 루트 5분의 1을 해주면 요 두 개가 같아지겠죠. 그래서 QC는 5 루트 5 QA가 되니까 A의 전하량의 5 루트 5배가 되겠네요. 그래서 니은은 틀렸습니다. D것을 보면 나의 O에서 세전하에 의한 전기장의 세기는 A에 의한 전기장의 루트 2배이다. 자, AB에 의한 전기장은 바뀌지 않았죠. A는 마이너스 D 그리고 B는 마이너스 2D의 크기를 가지고 있고 자, C에 의한 전기장도 크기는 바뀌지 않았죠. 거리가 똑같기 때문에 그럼 X축으로는 2D만큼 가 있고 Y축으로는 D로 위로 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걸 합성해 보면 우선 X축으로는 플러스 D만큼 플러스 X로 가 있고 Y축으로는 마이너스 Y만큼이 가 있겠죠.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성해 보면 루트 2D가 나오겠네요. 그리고 45도 방향으로 아래쪽으로 가 있겠네요. 그리고 A하고 비교해 보면 A는 D니까 A의 전기장의 루트 2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D것은 맞겠네요. 그래서 맞는 것은 기억 D것이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7번 문제입니다. 자, 7번 문제는 전자기파를 송신하고 수신하는 거네요. 문제를 보면 자, 기억은 A의 평행판 사이에서 전기장은 시간에 따라 변한다. 교류 신호이기 때문에 전기장이 시간에 따라 바뀌겠죠. 그래서 기억은 맞겠네요. 니은을 보면 전자기파를 수신할 때 안테나에는 교류 전류가 흐른다. 당연히 교류가 흐르겠죠. 그래서 니은도 맞겠습니다. 자, D것은 B의 저항 역할은 자, B는 코일이죠. 코일은 주파수가 진동수가 클수록 저항 역할이 커지죠. 그래서 진동수가 EF인 게 진동수가 F인 것보다는 저항 역할이 커지겠네요. 그래서 이것도 맞겠습니다. 그래서 맞는 것은 기억 니은 D것이 다 맞으니까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8번 문제입니다. 자, 8번 문제를 위해서 렌즈에 대한 식을 정리를 해보면 렌즈의 식은 A분의 1 플러스 B분의 1은 F분의 1이 되죠. A는 물체의 위치, B는 상의 위치, F는 초점거리가 되겠네요. 그리고 배율은 절대값 A분의 B로 나타나죠. 그리고 물체가 렌즈와 초점거리 사이에 있으면 허상이 나타나고 초점거리보다 멀리 있으면 실상이 나타나겠네요. 자, 그래서 문제를 풀어보면 자, 우선 X가 T에 났을 때 A는 허상이 생기고 B는 실상이 생기니까 A의 초점거리와 D를 비교해 보면
허상이 생기기 위해서는 D가 초점거리보다 안쪽에 초점거리 보다 안쪽에 있으면 허상이 생기겠죠. 그래서 D가 초점거리보다는 작아야겠죠. 자, B에서는 실상이 생겨야 되니까 D가 초점거리보다는 더 멀리 있으면 실상이 생기겠죠. 자, 그래서 문제를 보면 자, 초점거리는 A가 B보다 크다. FA는 D보다 크고 FB는 D보다 작으니까 FA가 FB보다는 크니까 초점거리는 A가 더 크겠네요. 자, 이어는 기억은 실상이다. 자, D일 때 실상이 나왔으니까 더 멀리 있을 때는 당연히 실상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언도 맞겠습니다. D가 보면 X가 5D일 때 A에 의한 상의 크기는 B에 의한 상의 크기보다 크다. 동일한 물체를 놨을 때 배율이 클수록 상이 크겠죠. 그래서 A는 둘 다 5D니까 동일하고 B의 위치를 구해보면 되는데 그러면 렌즈 의식을 써야겠네요. 자, A분의 1 플러스 B분의 1은 F분의 1이죠. 자, B분의 1은 F분의 1 마이너스 A분의 1인데 초점거리가 커진다는 것은 이 전체 값이 작아진다는 얘기고 전체 값이 작아지면 역수니까 B는 커지겠죠. 그래서 F가 커질수록 B의 값은 크다. 그래서 F가 더 큰 게 A죠. 그래서 배율을 보면 A의 배율은 절대값 5A분의 BA가 되고 B의 배율은 절대값 5A분의 B가 될 텐데 그래서 초점거리가 더 큰 게 A였으니까 상의 위치도 A가 더 멀리 있겠죠. 그래서 A의 배율이 B의 배율보다 크니까 A의 상의 크기가 B의 상의 크기보다는 더 크겠네요. 그래서 D것도 맞겠습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 D것이 다 맞으니까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9번 문제입니다. 자, 9번 문제를 보면 자, 문제를 풀기 위해서 조건들을 먼저 보면 자, 길이가 L이니까 요 길이가 2분의 L이고 최고점과 최하점의 진자에서 높이 차이도 2분의 L이 되겠네요. 그리고 여기에 위치 에너지 차이는 E0라 그랬으니까 최하점에서의 운동 에너지도 E0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포물선 운동한 물체를 보면 X축의 속도는 V, Y축의 초속도는 루트 3V가 되겠네요. 근데 A와 B의 질량이 같으니까 얘가 갖는 운동 에너지도 E0가 되고 Y축의 운동 에너지는 3E0가 되겠네요. 그리고 요 두 점 사이의 위치 에너지 차이는 E0죠. 그래서 여기서의 위치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는 P에서의 운동 에너지는 X축으로는 E0, Y축으로는 아래쪽으로 내려오는데 여기도 E0가 되겠네요. 왜냐하면 Y축에 요만큼이 E0만큼이 내려왔으니까 위치 에너지는 2E0가 되겠죠. 최고점에서의 위치 에너지가 3E0니까 그래서 Y축의 운동 에너지는 E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면 자, 높이 H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자, H 보면 최고점에서 요 P까지의 높이가 2분의 L이죠. 근데 이때 위치 에너지하고 그 밑에서 이제 P점에서 지면까지의 위치 에너지 차이가 2배가 나니까 요 길이가 2L이 되겠죠. 이 길이는 여기 2배니까 L이 되겠네요. 그래서 총 높이는 2분의 3L이 되겠습니다. 예, 총 높이는 2분의 3L이 되고 P에서의 운동 에너지는 X축의 운동 에너지는 E0, Y축으로의 운동 에너지도 E0니까 E0가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입니다. 자, 10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 도플러 효과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 측정기가 있고 음원이 있을 때 음원이 V의 속도로 측정기에 가까워지는 경우와 V의 속도로 멀어지는 경우에 대해 생각해 보면 소리의 속도를 VS라고 그러면 원래 진동소 F0라 그럴 때 측정되는 주파수 F는 진동소 F는 V 마이너스 플러스 VS 마이너스 플러스 V분의 VS F0가 되죠. 이 경우에 마이너스는
가까워지는 경우이고 플러스는 멀어지는 경우의 진동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려면 속도를 알아야 되니까 그림 나에서 보면 XT의 그래프가 나와 있으니까 기울기가 속도겠죠. 그래서 이때의 기울기는 2t0분의 2t가 되고, 이때 기울기가 0이니까 이때는 속도가 0이 될 거고, 6t0에서 8t0는 기울기가 2t0분의 3d가 되겠네요. 그래서 0에서 2t0의 속도를 2v다 그러면 6t0에서 8t0의 속도는 마이너스 3v가 되겠네요. 자, 이렇게 놓고 문제를 보면, 자, 초기 t가 4t0일 때는 여기가 주파수가 f0이겠죠. 그리고 0에서 2t0일 때는 3f, 그리고 6t0에서 8t0일 때는 4f라 그랬죠. 그래서 식을 써보면, 자, t가 t0일 때는 3f가 되겠죠. 3f는 vs 마인, 그러니까 거리가 x가 4d로 가까워지니까 거리가 x가 커지니까 멀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플러스 2v가 되겠네요. vs 곱하기 f0가 될 거고, 7t0일 때는 4f는 vs, 이때 마이너스 3v니까 x가 가까워지는 거죠. 마이너스 3v분의 vs f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식에서 2식을 나눠주면 4분의 3은 vs 플러스 2v분의 vs 마이너스 3v가 되죠. 정리를 해보면 3vs 플러스 6v는 4vs 마이너스 12v가 되니까 vs는 18v가 되겠네요. 자, 3식을 1식에 넣어서 f0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f는 vs 플러스 v가 18분의 vs니까 9분의 1 vs분의 vs f0가 되겠네요. 3f에다가 3f는 10분의 9 f0니까 f0는 3f 곱하기 9분의 10이네요. 그래서 3분의 10 f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t가 4t0일 때 진동수는 3분의 10f니까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1번 문제입니다. 자, 11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캐패시터가 있을 때 전하량 Q는 CV로 나타낼 수 있고, C는 입실론 제로 D분의 A로 구하면 되겠죠. 공기층이 아니고 입실론이 바뀌면 입실론을 넣으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A의 캐패시턴스를 구해보면 CA는 입실론 제로 D분의 A가 되겠죠. 얘를 C라고 주면 CB는 3 입실론 제로 2D분의 A가 되니까 2분의 3C가 되겠네요. 자, 그리고 이제 처음에는 A에만 충전을 시켰죠. 자, A에 충전된 전하량을 Q라 그러면 CV가 되겠죠. 그 다음 이제 A를 끊고 B와 A를 이렇게 연결했었죠. 그러면 A와 B에서 같은 것은 V가 되겠죠. 그래서 Q는 CV인데 V가 같기 때문에 Q는 C에 비례하겠네요. 처음에 이제 Q가 있었으므로 B의 사인 전하량은 5분의 3Q가 되고, A의 사인 전하량은 5분의 2Q로 처음에 A에 있던 Q가 A와 B로 나누지겠네요. 자, 에너지가 있으니까 처음에 A의 사인 에너지는 2분의 1 Q 2분의 1 C와 Q가 있기 때문에 C분의 Q를 해주면 되겠네요. C분의 Q의 제곱이죠.
P 25 E 제로라 그랬죠. 자 그러면 P에 저장된 에너지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UP라 그러면 2분의 1에다가 C가 2분의 3 C고 Q가 5분의 3 Q의 제곱이 되겠네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2분의 1에다가 2분의 3 C분의 25분의 Q 제곱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C분의 Q의 제곱 곱하기 25분의 6이 되겠네요. 따라서 얘가 25 20 곱하기 25분의 6이네요. 그래서 6 2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2번 문제입니다. 자, 12번 문제를 보면 행성이 있고 위성 AB가 돌고 있는데 가장 가까운 점은 둘 다 P가 되고 2R이 떨어져 있고, 자, A는 제일 먼 점이 4R이고 B는 10R이 되겠네요. 자, 문제 조건에서 중력의 크기가 P에서의 위성에 작용한 중력의 크기가 B가 A의 2배라 그랬죠. 그래서 중력은 F는 G R 제곱분의 라지 M 스몰 m이 되고, 라지 M은 행성의 질량, 스몰 M은 위성의 질량을 주면 되겠죠. 그래서 같은 위치에 있으니까 질량이 M에 비례하겠네요. 근데 P가 A의 2배니까 P의 질량이 A의 질량의 2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겠네요. 자, 니은을 보면 위성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라 그랬으니까 최소값이라 그랬으니까 A가 4R 지점에 있을 때 B는 10R 지점에 있을 때가 최소가 되겠죠. 그래서 A의 최소값을 FA라 그러면 G 16R 제곱분의 MA가 되고, FB는 G 100R 제곱분의 M 곱하기 A로 나타내면 EMA가 되겠죠. 그래서 G에다가 50R 제곱분의 라지 M MA가 되겠네요. 따라서 FB분의 FA를 해주면 50분의 1분의 16분의 1이니까 16분의 50이 되네요. 약분을 해주면 8분의 2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A에 작용하는 중력의 최소값이 B에 작용하는 중력의 최소값의 8분의 25배가 되겠습니다. 니은도 맞네요. 이것을 보면 공전 주기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T의 제곱은 KA의 3승이고, 여기서 A는 장축의 반지름이죠. 그래서 A의 장축의 반지름은 장축이 6R이니까 3R, B는 12R의 반이니까 6R이 되겠네요. 그래서 TA의 제곱은 K 3R의 3승, TB의 제곱은 K 6R의 3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식을 나눠주면 TB분의 TA의 3승은 8분의 1이 되죠. 그래서 TA분의 TB는 2루트 2분의 1이니까, 그래서 B의 공전주기가 A의 공전주기 몇 번째를 구하라 그랬죠. 그러면 TA분의 TB를 해주면 되겠네요. 2루트이니까 B의 공전주기는 A 공전주기의 2루트 2배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것은 틀렸습니다. 맞는 것은 기억 니은이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3번 문제입니다. 자, 13번 문제를 구하기 위해서는 여기서는 구하는 것은 실의 장력 T를 구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T를 구하기 위해서는 여기 다른 힘을 보면 원운동을 하고 있으므로 여기에 구심력이 있을 거고 아래쪽으로 중력이 작용하겠죠. 그죠? 자, 이 세 힘의 평형을 보면 되는데, 우선 거리를 관계를 먼저 보면 여기서 R 지점에서 수선을 내리면 요 거리는 R이 되겠네요. 안쪽이 R이니까 높이는 2R이 되고 요 빗면의 길이는 루트 5R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구심력을 구할 수 있는데, 구심력은 다음 조건에서 주어졌죠. 원운동의 궤도 반지름 2R이고 원운동의 주기가 8파이 루트 G분의 R이라 그랬죠. 그래서 우선 속도를 구해보면
t분의 2파이 r을 해주면 되겠죠. 근데 이게 t는 8파이 루트 g분의 r로 주어졌고 2파이 r인데 얘는 2파이 곱하기 2r이죠. 그래서 4파이 r 되니까 자 얘를 약분을 해주면 2 루트 g분의 r분의 r이 남으니까 2분의 1 루트 gr이 되겠네요. 속도는 2분의 1 루트 gr이 되고 그러면 구심력은 m r분의 v제곱으로 하면 되니까 m 곱하기 r이 2r이죠. 2r분의 1 곱하기 4분의 1 gr이 되겠네요. 그래서 r을 없애주면 8분의 1 mg가 나오겠습니다. 자 여기서 구심력은 8분의 1 mg가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림을 다시 그려보면 이에 t가 위쪽으로 이제 작용하고 있고 구심력이 8분의 1 mg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mg가 작용하고 있죠. 자 이게 t를 축으로 하는 걸 보면 자 얘가 내려가면 그리고 얘도 내려가면 아까 여기서 이걸 세타라고 그러면 루트 5 2 1이었죠. 그래서 코사인 세타는 루트 5분의 1 사인 세타는 루트 5분의 2가 되겠네요. 그래서 요 구심력의 t 쪽의 성분을 보면 구심력 곱하기 코사인 세타죠. 그래서 8분의 1 mg 곱하기 코사인 세타를 해주면 루트 5분의 1이네요. 그래서 8 루트 5분의 1 mg가 되고 이 mg 중력의 이쪽 t와 평행 성분을 보면 얘는 mg 곱하기 이거가 세타니까 mg 곱하기 사인 세타를 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루트 5분의 2가 되니까 루트 5분의 2 mg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중심으로 위쪽 방향이죠. t 플러스 8 루트 5분의 mg는 루트 5분의 2 mg가 되겠네요. 그래서 t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되겠죠. 5분의 2 루트 5 mg 빼기 40분의 루트 5 mg가 되겠네요. 그래서 얘를 5분의 1로 묶으면 40으로 묶으면 40분의 1로 묶어내면 얘는 16 빼기 1 루트 5 mg가 되네요. 그래서 40분의 15 루트 5 mg가 되고 얘를 약분을 해주면 8분의 3 루트 5 mg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4번 문제입니다. 자, 14번 문제는 이중설리 실험이네요. 자, 이중설리 실험에서 설리 간격이 d이고 더클린과 설리 사이가 l일 때 이 델타 x는 d분의 l 람다로 나타낼 수 있죠.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해보면 람다로 정리를 해보면 람다는 l분의 1 델타 x 곱하기 d가 되겠네요. 우선 이 지점에 대해서 람다 1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자, 람다 1은 l분의 1 a 곱하기 d1이 되겠네요. 그리고 람다 2는 이 지점에 생각해 보면 l분의 1에다가 a는 4분의 3a 곱하기 9분의 16 d1이 되겠습니다. 이걸 정리를 해주면 4 그리고 3이니까 3분의 4 곱하기 l분의 1 a d1이 되겠네요. 근데 l분의 1 a d1이 람다 1이죠. 그래서 람다 2는 3분의 4 람다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15번 문제입니다. 자, 15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선 알아야 될 거는 물질파의 파장은 P분의 H는 루트 2m 2K분의 H로 나타낼 수 있죠. 따라서 2K는 2m분의 1 람다의 제곱분의 H제곱이 되니까 람다의 제곱분의 1에 비례하겠네요. 그래서 물질파 파장의 최소값이 나와 있으니까 이때 나오는 광전자의 에너지를 람다일 때가 제일 작으니까 이때를 E0라 그러면 2분의 람다일 때는 4배가 되겠죠. 그리고 3분의 람다는 9배가 되겠네요. 그리고 문제 조건에서 이함수는 P가 Q의 2배라 그랬으니까 Q의 이함수를 W라 그러면 P의 이함수는 EW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제 기억은 문턱진동수를 구하라 그랬죠. Q의 문턱진동수를 구하라 했으니까 W를 구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식을 적어보면, 자, 금속관 P에다가 F1을 가했을 때는 가해준 에너지는 FF1이 되고 P니까 이함수가 EW였죠. 이때 나오는 에너지는 4E0가 됩니다. Q에다 비추면 HF1- 이함수가 W죠. 9E0가 되겠네요. 그래서 일식의 우변을 똑같이 하기 위해서 좌변에다가 1식에는 9, 2식에는 4를 곱해주면 같아지겠죠. 9HF1-18W가 4HF1-4W가 되겠네요. 그래서 정리를 해주면 5HF1은 넘겨주면 14W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W가 Q의 일함수라 그랬으니까 14분의 5HF1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 Q의 문턱진동수는 FQ라 그러면 얘는 14분의 5F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겠네요. 자, F2를 구하라 그랬죠. F2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이때는 P에다가 F1과 F2를 구해준 걸 넣어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P에다가 F1을 조했을 때는 앞에서 구했죠. F1-2W는 4E0가 되죠. 그래서 정리를 해주면 HF1-2W가 14분의 5F1이었죠. 이게 4E0니까, 자, 4E0는 14분의 10이니까 14분의 4 F1 HF1이죠. HF1 따라서 E0는 14분의 1 HF1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제 Q에다 이제 이걸 F2를 조여보면 HF2-2W가 E0가 나오죠. 그죠? 그래서 HF2는 EW 플러스 E0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에다가 W는 아까 구한 게 14분의 5 HF1이었고 E0는 14분의 1 HF1이었죠. 두 개를 더해주면 14분의 11 HF1이 되겠네요. 그래서 H를 없애주면 F2는 14분의 11 F1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니온도 맞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것은 P의 진동수 F1인 단시간과 비추을 때 방출된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를 구하라 했으니까 4E0를 구하면 되겠죠. 여기서는 4E0를 구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4에다가 아까 E0가 14분의 1 HF1이었죠. 그래서 얘를 넣어보면 7분의 2 HF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겠네요. 기억, 니은, 이것이 다 맞으니까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16번 문제입니다. 자, 16번 문제를 풀려면 실 P와 Q가 당기는 실의 장력이 같다 그랬는데, 그러면 여기에 모든 하중을 얘네들이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얘와 얘가 당기는 게 똑같으면 얘가 총 하중이
14mg니까 7mg, 여기도 7mg의 힘만큼을 잡아당겨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실에 작용한 장력을 T라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를 스몰 l이라고 두겠습니다. 그러면 이 거리도 L이 되겠죠. 이때 이제 돌림힘의 합이 0인 걸 이용하면, 자, 우선 위에 있는 막대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돌림의 축을 4m의 물체로 잡으면 이 거리가 3L이죠. 그래서 6m에 대해서는 6mg만큼의 힘이 작용하고 거리는 x-3L이 되겠네요. 그리고 2m에 대해서는 2L이 되겠죠. 그래서 4mgL이 되겠네요. 그리고 이 T에 대해서는 L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이것도 아래쪽으로 힘이 작용하니까 LT가 되겠죠. 얘가 7mg에다가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는 6L이 되겠네요. 6L. 그래서 곱하기 6L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대 B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왼쪽에는 7mg 곱하기 4L이 있고 오른쪽에는 아래쪽이니까 마이너스 2mgL이고 그 다음에 LT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LT는 30mgL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 30mgL을 위식에다 넣어보면, 자, 6mg x-3L 플러스 4mgL 플러스 30mgL은 42mgL이 되네요. 그래서 mg를 일단 다 없애주면 6x-3L은 34, 8이니까 8L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x-9L은 4L이 되네요. 그래서 3x는 13L이 되니까 x는 3분의 13L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7번 문제입니다. 자, 17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 보면 전기 선속이라는 것은 B 곱하기 A죠. 그리고 유도 기전력 V는 마이너스 dt분의 d 파이로 나타나죠. 그래서 파이가 늘어나면 줄어드는 방향이고 파이가 줄어들 때는 늘어나는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흐르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문제를 보면 금속고리가 반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는데 처음에는 3I0의 전류가 흐른다고 그랬죠. 시계 방향 양이라 그랬으니까 처음에 여기 들어올 때는 시계 방향이니까 위쪽으로 전류가 흐르겠네요. 그러면 영역 1에서의 자기장의 방향은 지면으로 나오는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I0니까 편의상 여기에 자기장의 크기를 3B0라고 적겠습니다. 그러면 얘가 영역 1에서 이제 2로 넘어갈 때를 보면 3B0고 영역 1에서 영역 2로 넘어갈 때 보면 여기서 이제 진입을 하겠죠. 그러면 뒷부분이 위쪽으로 3I0만큼의 전류가 흐르는데 이 앞부분은 이제 그러면 마이너스 2I0가 되기 위해서는 얘도 바깥쪽으로 I0만큼의 전류가 흐르면 마이너스 2I 반시계 방향으로 마이너스 2I0가 되겠네요. 자, 그러려면 영역 2의 자기장의 방향도 지면으로 나오는 방향이고 자기장의 크기는 3분의 1이 되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는 B0가 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T0에서 3T0 갈 때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죠. 자, 그러면 이 뒷부분에 들어오는 애는 반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유도되는데 이 앞쪽은 그러면 시계 방향으로 아래쪽이 되겠죠. 시계 방향으로 여기가 3I0고 여기는 I0만큼 유도되고 여기는 2I0가 유도가 돼야지 I0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나갈 때는 2I0만큼 유도가 돼야 되는데 면적을 보면 바깥쪽
그러니까 1, 2 영역에서의 자기장 영역 면적은 3에서의 면적의 3배죠. 그래서 얘가 이 I0가 유도가 되려면 이거의 3배니까 이 면적이 6 면적이 여기서 자기장이 6B0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I0가 유도가 되겠죠. 그래서 이 I0에서 I0 빼면 플러스 I0만큼이 흐르겠죠. 그래서 문제는 이제 보면 자 기억은 1과 2에서 자기장의 방향 같다. 1과 2 그리고 3에서도 자기장의 방향은 바깥쪽으로 나가니까 여기서도 지면으로 나오는 방향이 되겠죠. 그래서 1, 2, 3 모두 자기장의 방향은 지면으로 수직으로 나오는 방향으로 갖겠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겠습니다. 니은은 자기장의 세기는 3이 1의 2배이다. 3에서는 6B0 그리고 1에서는 3B0니까 2배가 맞겠죠. 니은도 맞네요. 자 3.5T일 때는 금속고리가 이 지점에 와 있겠죠. 3.5T일 때는 이때는 영역 3의 뒤쪽만 영향을 받으니까 뒤쪽이 바깥쪽으로 나가는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겠죠. 그리고 2I0의 전류가 흐르고 전류의 방향은 이렇게 흐르니까 반식의 방향이 되니까 마이너스 2I0가 되겠네요. 그래서 디귿도 맞겠습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이 다 맞으니까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18번 문제입니다. 자, 18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 힘이 해준 2를 W라 그러면 W는 F 곱하기 S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동거리 S는 평균 속력, 등가속도 운동일 때 평균 속도 곱하기 T를 해주면 이동거리를 구할 수 있겠네요.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겠죠. 그래서 문제 조건들을 보면 자, 마찰 구간 1, 2의 길이를 똑같다 그랬죠. SS라 그러면 P에서 Q까지 거리는 ES라 그랬죠. 그리고 Q에서의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이고 R에서의 운동 에너지는 16분의 1 mv 제곱이 되겠네요. 그래서 Q와 이 지점은 높이가 같으니까 운동 에너지도 같겠죠. 그래서 이 지점의 속도를 V라 그러면 R에서의 속도는 4분의 1 V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mg가 일을 해줄 ES만큼의 처음에 이제 PQ에서는 mg가 ES만큼 일을 해줬죠. 그랬더니 운동 에너지가 mgd가 되고 위치 에너지도 mgd가 됐네요. 따라서 S하고 D하고 같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2D가 되고 여기도 D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요 안쪽에 여기 속도를 V'이라 그러고 이걸 구하면 되겠습니다. 이걸 구하기 위해서 주어진 조건이 P에서 Q까지 운동하는 걸린 시간은 2에서의 운동하는 걸린 시간의 2배이다. 그래서 여기 시간이 2T라 그러면 마찰 구간 2에서 걸린 시간 T라고 두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1에서의 이동 거리는 2D가 되고 P에서 Q까지 이동 거리는 2D가 되고 얘는 V 반이니까 2분의 V가 됐죠. 초속도는 0이고 나중에 속도를 V라고 뒀죠. 곱하기 2T가 되겠네요. 그래서 없어지니까 자, V는 T분의 2D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찰 구간 2에서 생각해 보면 거리는 T죠. 그리고 평균 속도는 2분의 V 프라임 플러스 4분의 1 V가 되고 시간은 T가 되겠네요. 그래서 V 프라임 플러스 4분의 1 V는 T분의 2D가 되니까 얘는 V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V 프라임 플러스 4분의 1 V는 V가 되니까 V 프라임은 4분의 3 V가 되겠네요. 얘는 4분의 3V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찰 구간의 1에서 힘을 F1, 마찰 구간 2에서 힘을 F2라 그러면 F1 D는 델타 EK가 되겠죠. 운동 에너지가 줄어든 델타 EK만큼이 될 거고 이거는 2분의 1 M에다가 16분의 9 V제곱 마이너스 V제곱이 되겠네요. 초속도가 V고 나중 속도가 4분의 3 V였죠. 그래서 얘를 계산해주면 16분의 7 곱하기 2분의 1 MV 제곱이 나오겠네요. 그래서 30이라 그러고 그리고 이제
F2에 의한 에너지 감소는 F2 곱하기 D도 델타 EK가 되겠죠. 그래서 2분의 1 M에다가 16분의 1 마이너스죠. 16분의 1 V제곱 마이너스 16분의 9 V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6분의 8 곱하기 2분의 1 MV제곱이 나오겠네요. 자, 그래서 30에서 4식을 나눠주면 F2분의 F1이 되겠죠. 얘는 2분의 1 MV제곱 없어지면 8분의 7이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9번 문제입니다. 자, 19번 문제를 보면 영역 1에서는 등가속도 운동, 영역 2에서는 등속도 운동을 한다 그랬죠. 그럼 여기 속도가 똑같이 V가 되겠죠. 자, 그러면 얘가 D하고 D니까 이 각도가 45도죠. 그래서 요 속도가 V고 Vx, Vy라 그러면 Vx는 루트 2분의 1 V, Vy도 루트 2분의 1 V가 되고 Vx와 Vy는 같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운동하는데 걸린 시간이 영역 1에서는 ET0라 그랬죠. 그러니까 X축으로는 D만큼, Y축으로 D만큼 운동을 했으니까, 자, X축으로의 속도는 0이었죠. 2분의 Vx 곱하기 ET0가 D가 되겠네요. 그래서 Vx 곱하기 T0는 D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Vx는 T0분의 D가 되겠네요. 자, 식을 하나 얻을 수 있고, Y에 대해서도 생각해보면 2분의 Y는 이제 위쪽을 플러스라 주면 Y는 마이너스가 되겠죠. V0 마이너스 Vy 곱하기 ET0가 역시 Y축을 변이는 D가 되겠네요. 그래서 V0 마이너스 Vy 곱하기는 T0분의 D가 되니까 얘가 Vx가 되죠. 그래서 V0는 2Vx가 되겠네요. 따라서 Vx는 Vy는 둘 다 2분의 1 V0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가속도식을 써보면 AX와 AI를 구해야 되니까, 자, Vx는 가속도를 AX라고 그러면 AX 곱하기 2T0죠. 그래서 얘는 2분의 Vx는 2분의 1 V0가 되겠네요. 그래서 AX는 4T0분의 V0가 되겠네요. 그리고 Y축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Vy는 마이너스 Vy는 V0 마이너스 AY 곱하기 2T0가 되겠죠. 그래서 AY 곱하기 2T0는 Vy가 2분의 1 V0니까 2분의 3 V0가 되겠죠. 그래서 AY는 4T0분의 3 V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0과 40을 비교를 해보면 AY는 3AX가 되겠네요. 그래서 AY 크기는 AX 크기의 3배이다. 네, 기억은 맞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은 이 속도를 아까 구했었죠. 자, Vx는 Vy는 루트 2분의 1 V가 되고, 또 Vx는 Vy는 2분의 1 V0였죠. 그래서 루트 2분의 1 V하고 2분의 1 V0하고 같죠. 그래서 V는 루트 2분의 1 V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니은도 맞겠네요. 이것을 보면 물체가 2에서 운동하는데 걸린 시간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2에서 운동하는데 걸린 거리는 루트 2D가 되고 속도는 V죠. 그래서 T라 그러면 T는 V분의 루트 2D가 되겠네요. 근데 V는 루트 2분의 1 V0고 거리는 루트 2D가 되겠네요. 그래서 얘를 정리를 해보면 V0분의 2D가 되죠. 근데 V0로 나타내고 Vx로 나타내면 2Vx분의 2D가 되니까
Vx분의 D가 되겠네요. 근데 일식에서 Vx분의 D를 해주면 얘가 T0가 나오죠. 그래서 물체가 2에서 운동하는데 걸린 시간은 T0가 맞겠습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이 다 맞으니까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20번 문제입니다. 자, 20번 문제는 A가 45도 방향으로 던져지고 수초 후에 어느 정도 시간 이후에 B가 세타의 연직 상방으로 세타로 던져졌죠. 근데 이제 나의 그래프는 A의 속도에서 B의 속도를 뺐다 그랬죠. 그리고 X 성분과 Y 성분을 나타냈네요. 자, 그러면 처음에는 B는 정지해 있을 때겠죠. 그럼 A의 X 성분은 3V0고 A의 Y 성분도 3V0였죠. 근데 T0 때는 이제 이때가 상대 속도가 바뀌었으니까 이때부터 이제 B가 움직이기 시작했겠죠. 그때 B의 속도를 보면 Vx-VB가 마이너스 V0니까 B의 속도는 4V0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B의 Y 속도는 모르니까 Vy라고 두겠습니다. 그러면 A는 이 정도 어디 와 있겠네요. 그리고 X축으로의 속도는 3V0, Y축으로의 속도는 2V0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T0초 이후에 같이 움직인 거리를 생각해 보면 B의 속도가 4V0이고 A의 속도는 3V0이죠. 그럼 동일한 시간에 움직인 거리는 4대3이 되겠네요. 그러면 B가 2D만큼 움직였으니까 A는 2분의 3D만큼 움직였겠네요. 그러면 A의 X 위치는 T0일 때 2분의 1 D 여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T0 총한 움직인 거리가 이때가 T0고 움직인 거리는 2분의 9D가 되고 이만큼의 움직인 거리가 2분의 3D니까 이거는 3분의 1 D0가 되겠네요. 움직인 시간은. 그래서 T0와 그 다음에 이제 P까지 갔을 때 시간을 T라 그러면 T0하고 3분의 1 T0니까 T는 3분의 4 T0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걸로 식을 만들어 보면, 자, Y축으로의 움직인 거리를, A가 움직인 거리를 T초 동안 움직인 거리를 H라 그러면, B는 3분의 1 T0초 동안에 스몰 h만큼 움직였겠죠. 그리고 이 두 개의 차이는 D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 식을 하나 만들어 보면 여기가 T0 T 동안 A가 X축으로 움직인 거리를 보면 속도가 3V0 곱하기 시간은 T0죠. 얘가 2분의 9 D가 되겠네요. 그래서 V0 T0는 2분의 3 D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식을 하나 얻고 여기서 또 H를 구해보면 H는 초속도가 3V0 그 다음에 T죠. 마이너스 2분의 1 G는 T0분의 V0 T의 제곱이죠. T를 T0로 나타내면 3V0 곱하기 3분의 4 T0 마이너스 2분의 1 T0분의 V0 곱하기 9분의 16 T0의 제곱이 되겠네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4V0 T0 마이너스 9분의 8 V0 T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9분의 36 빼기 8은 28 V0 T0가 되겠네요. 자, 그리고 스몰 h를 구해보면 초속도가 Vy고 이때는 시간은 3분의 1 T0겠죠. 마이너스 2분의 1에다가 T0분의 V0 곱하기 9분의 1 T0의 제곱이 되겠네요. 그러면 Vy 곱하기 3분의 1 Vy T0 마이너스 18분의 1 V0 T0가 되겠습니다. 근데 라지 H는 D 플러스 H였죠. 그래서 9분의 28 V0 T0는 앞에 T는
3분의 2 V0 T0죠. V0 T0 플러스 3분의 1 VY T0 마이너스 18분의 1 V0 T0가 되겠네요. 그래서 일단 T0를 없애주면 3분의 1 VY는 9분의 28 마이너스 3분의 2 플러스 18분의 1 V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주면 18분의 56 빼기 12 더하기 1 V0네요. 그러면 18분의 45 V0가 되네요. 그래서 VY는 3으로 나눠주면 6분의 45 V0니까 다시 3으로 나눠주면 2분의 15 V0가 되겠네요. 자, 요 세타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탄젠트 세타는 여기가 4V0고 VY가 2분의 15 V0네요. 그래서 그 세타는 탄젠트 세타는 4V0분의 2분의 15 V0가 되니까 8분의 1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